만약 신이 이 우주를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? 그리고 그 청사진을 이해하는 것이 인류의 아주 오래된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요. 오늘 바로 그 가능성을 통일사상의 핵심 개념인 원상론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. 모든 이야기는 사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든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한없이 자비롭다면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렇게 많은 고통과 갈등이 존재하는 걸까요? 이 풀리지 않는 모순, 이 오래된 딜레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상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. 흔히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나 제도를 바꾸려고 하죠. 하지만 이 사상에서는 그게 단지 증상만 다루는 것일 수 있다고 봐요.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처럼요. 진짜 해결책은 물밑에 숨어있는 거대한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. 그럼 그 근본 원인이 대체 뭘까요? 이 철학은 그 답이 신의 속성을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원상, 즉 본래의 모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원상이라는 건요, 단순히 신은 사랑이시다 같은 성품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. 모든 현실 세계가 바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일종의 우주적 마스터 플랜인 셈이죠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기존의 생각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비슷해요. 기존의 이해에 빠져있던 어떤 결정적인 차원을 더해서 그림을 완성하자, 이런 제안에 가깝습니다. 자, 그럼 이 우주적 청사진,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요? 이 원상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. 바로 기능과 구조입니다. 이 사상은 신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. 하나는 신성인데요.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나 지혜 같은 신의 기능을 말해요. 자동차로 치면 엔진의 마력 같은 거죠.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신상입니다. 이건 좀 생소하죠? 바로 그 엔진의 설계도, 즉 보이지 않는 구조와 원리를 의미합니다. 자,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.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간단해요. 맨 위에 원상이 있죠.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. 왼쪽이 구조를 뜻하는 신상, 오른쪽이 기능을 뜻하는 신성이에요. 그리고 그 아래로 또 세부 속성들이 쭉 이어지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요소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완전체를 이룬다는 겁니다. 기능과 구조, 즉 무엇을 하는가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는 절대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. 자,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파트는 바로 이 신적인 구조, 신상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게요. 이 신의 구조, 신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여기도 또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나뉩니다. 하나는 성상. 이건 내적인 부분이에요. 컴퓨터로 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. 다른 하나는 형상. 이건 외적인 부분, 즉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그리고 이 둘은 절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.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같이 있어야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잖아요. 그것처럼 내적인 성상과 외적인 형상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. 정신과 물질이 결국엔 분리된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거죠. 자, 근데요. 지금까지 한 얘기는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. 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같고요. 그럼 이 거대한 청사진이 과연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? 이게 궁금하시겠죠?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. 이 철학은 그 우주적 청사진이 그냥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.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, 길가의 돌멩이 하나부터 식물,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 안에 이 신적인 설계도의 흔적이 일종의 메아리처럼 담겨 있다는 겁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발현이 단계적으로 나타나요. 가장 단순한 광물은 그냥 물리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죠. 그런데 식물로 가면 거기에 생명력이 더해집니다. 동물은 어때요? 본능이 추가되죠. 그리고 마침내 인간에게 와서야 비로소 마음, 즉 정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. 같은 설계도가 점점 더 복잡하고 높은 차원으로 표현되는 과정인 거죠.
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정말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. 인간의 마음은 그 이전 단계들, 그러니까 광물의 속성, 식물의 생명력, 동물의 본능, 이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하고 종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작은 우주인 셈이죠. 자,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이 세상에는 원상이라는 최초의 청사진이 있다. 둘째, 이 청사진은 기능적인 신성과 구조적인 신상으로 이루어져 있다. 셋째, 이 신의 구조가 세상 모든 만물에 반영되어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사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. 만약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정말로 이 신성한 설계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? 그리고 우리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?